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많은 인파들이 전국에 있는 유명 사찰로 몰려들었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통도사에서 고령 운전자가 아마도 운전 조작 실수로 추정이 되는데 급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람을 쳤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이 차 블랙박스입니다. 갑자기 차량이 속도를 내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도로 쪽이 아니라 사람들이 걷고 있는 인도 쪽으로 이 차량이 돌진을 해서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75세 김모 씨가 운전 미숙으로 갑자기 출발하면서 사람을 덮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00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쾅 소리 나더라고요. 떡 주위에 파는 사람들 몰려 있었는데 그거를 막 박았던 거예요. 가속페달을 밟으신 거는 맞으신 것 같고 생각보다 차량이 빨리 움직이셨다 이렇게. 야, 이게 사실은 75세의 김모 씨가 이제 운전 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헷갈린 것인지 아니면 가속 페달을 살살 밟는 것을 세게 밟으셨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급하게 차량이 출발을 하면서 결국 한 명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을 한 건데 김배은 박사님. 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좀 잇따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걱정이 큰 사고로 볼 수 있는데요. 저 김 씨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반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60이 넘은 나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하고 있는 과정에 75세 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저 당시 상황을 복귀해 보게 되면은 차량의 정체가 좀 돼 있던 상황에서 정체가 풀리고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 가속 페달을 아마 살짝 발휘된다는 것이 굉장히 깊숙하게 눌렀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얼마든지 이게 신속한 인지 반응들이 이루어지게 됐으면 브레이크를 밟던가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핸들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미숙했던 상태로 일반 시민들을 그대로 덮쳐버리게 되는 굉장히 끔찍한 참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75세 정도면 사실은 사람마다 편차들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물리적 나이는 75세지만 정말 청년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 상태에 대한 관리가 잘 돼 있지 않다면 운전에 대한 조작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80대 택시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승객 한 명이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이 택시 운전사에게 택시 운전만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전을 하지 말아라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대한민국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의 운전을 우리가 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이 함의들을 담아내서 저는 최대한 계도라든지 아니면 면허에 대한 잦은 반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조금 더 이르게 논의해야 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서 숨진 그 한 분이 30년간 다른 사람을 살려냈던 간호사인 것으로 확인돼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숨진 성모 씨 50대 30년간 병원에 근무하던 수간호사였다는 겁니다. 30년간 다른 생명의 목숨을 살렸던 간호사였는데 그분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십 년간 환자를 살린 아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다. 고3 딸에겐 어떻게 엄마의 죽음을 설명해야 할지. 이 통도사에 함께 갔던 이 성 씨의 모친, 70대 모친은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입니다. 그러니까 변홍 변호사님, 저 체험한 차량이 모녀를 들이받은 건데 이제 딸인 간호사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어머니도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건데 고령 운전자가 이렇게 조작을 잘못했을 때 목숨을 잃거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 사고가 있을 때 법적으로도 이 고령 운전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급발진이라든가 차량의 결함보다는 운전 미숙에 의한 것으로 좀 더 보여지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65세 이상이 9% 정도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사에 들다 보니까 2028년, 2038년에는 그 비율이 30%까지 육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요즘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운전하고 있는 차들 중에 두세 대 정도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운전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에 비판을 해서 저 사람이 규칙을 준수할 것이다 라는 신뢰에 따라 나도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신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차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운전면허 갱신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도 10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갱신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손 한번 쥐어봤다 해보면 통과 간단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고령 운전자들에서는 좀 더 인지라든가 운동 능에서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택시라든가 버스 운전하시는 고령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승객들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령 운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조금 더 제도에 있어서 변화를 좀 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들 최근에도 잇따랐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실까요? 먼저 2018년 11월 경남 진주에서 70대 운전자가 지금 병원 안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지나가던 시민이 깜짝 놀라서 피하는, 하마터면 저 시민은 차에 깔릴 뻔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70대 운전자가 운전을 했던 이 차량은 병원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2018년 11월 이번엔 경남 창원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이 승용 세단이 역시 또 다른 병원으로 돌진을 했는데 지금 정말로 깻잎 한 장 차이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던 시민분이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 병원 건문, 안문, 중문까지 다 밀고 들어왔던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올해 2월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레인지로버 상당히 고급 외제 SUV 차량인데 90대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에 담벼락을 들이받았어요. 사고 영상 한번 보실까요? 들어갔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운전 미숙으로 뒤에 오는 차를 치고 담벼락을 추돌해서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도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두 70대, 80대, 90대 고령의 운전자들의 운전 조작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이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시점이 이제는 정말로 임계치, 한계치, 목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사회의 그 고령자분들 중에서요, 우리가 좀 인권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경제 인권 보면 여전히 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단순히 당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운전면허증을 받나 봐라. 그러면 그분의 생계, 그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로 있고요. 또 나는 여전히 차량을 잘 몰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차가 없으면 그 생활 자체가 어려운 뭐 좀 겨고지 지역이라든지 시골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또 여기 앉아 계신 다른 패널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자들의 어떤 운전 미숙으로 인해 혹은 그 반응 속도가 늦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서 적절한 법적 제도적인 어떤 논의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생계 문제와 인권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서로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논의를 좀 같이 끌어갈 거냐, 책임 있는 결론을 낼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법제도적인 어떤 측면은 아니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그에 맞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그 부분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가 있죠. 이거는 도시 지역에만 한정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대책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국회에서 좀 책임 있게 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 양택조 씨가 이제 본인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운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반사작용이 이런 게 좀 늦어가지고 이 남한테 피해주고 사고를 나고 사회 건강 자신 없으면 그냥 반납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고령 운전자의 통도사 사고까지 전해드렸습니다.